첨단산업단지 7곳 중에 포항만 유일하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기 기본 설계 시설 같은 걸 통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인프라 예산이 필요 없나요?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감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어떻게 감히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감면이 아니죠. 그린벨트인 줄 알았으면 누가 그거를 매입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매입을 하고 도시정비 계획으로 인해서 법이 그 후에 발의됐어요. 그런데 감면을 해줬대요, 분담금. 그건 아니죠. 25%라도 감면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광명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첨단 산업 클러스터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재를 받는 그런 거는 없나요? 법에 관련돼서. 첨단 산업 단지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건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이제 첨단 전략 기술이 지정되면 우리 현재 각종 기술 보호 시스템에서 가장 최상위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구 단계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 실증이라든가 실제 완성된 기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를 받고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제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국토도시실장 최임락 실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예. 그린벨트 지역이면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광명시에는 미래자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아직까지도 지금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50% 감면해줬다라고 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는 정부 입장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감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어떻게 감히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감면이 아니죠. 그린벨트인 줄 알았으면 누가 그거를 매입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매입을 하고 도시정비 계획으로 인해서 법이 그 후에 발의됐어요. 그런데 감면을 해줬대요, 분담금.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아에서도 몇 차례 한 25%까지 감면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준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러한 법 규제에 관련돼서 먼저 이거를 다 해결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는 가장 우선적이다. 이게 벌써 70년, 71년에 일어났던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분담금을 계속 지금 정부에다가 내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막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정부에서 다 부처별로 검토를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새로운 사업 진행한다고 해서 몇 군데 다 선정해서 지금 절차에 밟아서 뭐 2026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규제가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오토랜드에 관련돼서 25%라도 감면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광명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사안이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좀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50% 해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 정도 깎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린벨트 지정하기 전에 있었던 공장에 대해 가지고는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 입장 감안해 가지고 지금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라는 수준은 지금 국방 군사 시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공원이라든가 철도 역사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건 100%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별로 약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옛날 부분 지금 군사지역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거기도 군사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군사 지역이라는 게 아니라
그 50% 깎아주는 수준이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50% 깎아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면 폭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공원이라든가 철도 역사 이런 공공성이 뛰어난 부분도 아직까지 100%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25% 낮추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발은 다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그리고 클러스터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기초별로 이러한 부분을 먼저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저는 더 낫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모경 의원입니다. 산업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로 지원되는 인프라 예산은 첨단산업 단지 7곳 중에 포항만 유일하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기 그 기본 설계 시설 같은 걸 통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인프라 예산이 필요 없나요? 지금 24년, 25년부터 계속 단계별로 계속 그렇게 단계별로 한다는 건가요? 같이 이렇게 지금 7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포항만 우선적으로 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금년 예산에 이미 용인에 1,00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포항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도 지금 저희들이 다 저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4월에 제가 첨단특위에서 이창양 전 장관님에게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소부장에 관련돼서. 그래서 국산 화율을 더 높이고 일본 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의 자립과 발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부장 정책은 저희들이 그 금년에 내년 예산이 굉장히 전반적인 긴축 기조에서도 불구하고 소부장 예산을 확대했고요. 뭐 저희들이 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부장 그 부분은 계속 정책 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행일치가 안 되시고 계세요. 지금 소부장 예산을 제가 봤더니 핵심 사업인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 3분의 1이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부의 소장부 R&D 예산 85% 삭감되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내역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이미 계속 올해 지원이 되어 왔고 상당히 저기 대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내역 사업은 대폭 증액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장관님께서도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부장이 성장성에 적극 동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고 성과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화 R&D 예산 지원을 줄인다라면 어떻게 일본에 대응하고 우리 대한민국 소부장이 자립을 할 수 내역 있습니까? 사업을 줄였다고 해서 전체 지원이 줄였다고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전반적인 예산 규모는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소부장 지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부장 발전에 예, 있어서 더 잘 알겠습니다.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현장의 민원 중에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 소관부처 장관들에게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전기차를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부인가요? 산업부와 환경부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토부까지 같이 되어 있죠. 다 예. 분산되어 있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인가요? 환경부인가요? 산업정책은 산업부죠. 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관련돼서는요? 그 일정 부분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죠. 예. 공영주차장은요? 행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행안부가 관련돼 있죠. 그럼 보조금은 환경부가 하고 예. 안전규정은 소방청이 있고 이거 민원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이거를 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면 전기 충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주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공동주택에 예. 이게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그럼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전기차가 생각하죠. 보급 지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도 용역 관리업체가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용역 관리업체가 지고 있다는 거 지금 알고 계세요? 이거 진짜 제대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새로운 이거 관리 체계가 컨트롤 타워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규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 설치 의무화를 진짜 제가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세대 다가족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까요? 충전할 곳이 없습니다. 예. 아파트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네. 또 공공 우리 시설에서는 다 6시 전에는 문을 클로징합니다. 예.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우리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차별이 너무나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러한 규제 같은 거를 모든 걸 검토 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유예 기간을 2년을 둔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검토를 통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지금 유예 기간 안에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국민들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협의해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린 게 컨트롤 타워가 지금 무너져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이거 한 해하는데 국토부 해방도 제가 현재 다 전체 연락을 해봐도 답변이 안 나옵니다. 예.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좀 해서 예. 좀 편안하는 말씀. 알겠습니다.